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정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코스피가 지금 5.97% 하락하면서 7,800선 초반까지 지금 밀렸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4.88%. 조금 이제 좀 살만한가, 이제 조금 나아지나 싶었던 코스닥도 지금 885포인트 선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7, 8% 하락하는 건 뭐 여러분들 계속 보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데 그러니까 삼전닉스가 빠질 때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요. 그동안 함께 우리 이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금융주, 상승세, 그리고 엔터주, 일부 화장품주. 여러분들 공통점을 찾아보시면 결국에는 실적이 삼전닉스에 가려져서 이들 종목도 좋은데 왜 못까지 했었던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그나마 좀 버텨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삼전닉스가 하락을 하자 지수의 낙폭은 지금 6% 가까이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흔들림이 쉬어감인지 아니면은 무언가 우리가 이제 서서히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다들 걱정을 하고 계셔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불안에 좀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사실 지표가 우리 동접자 수가 정말 빠지질 않습니다.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걱정이 많이 되시니까 이제 이게 내 돈 나가는 거니까 우리 방송 많이 또 봐주시고 계시는데 네. 저는 어제 수출 데이터를 봤잖아요, 우리가. 그쵸, 막 좋다 그랬죠. 이게 여러분들 세계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하지 못한 길을 월간 수출 데이터가 1,000불이 넘었던 어제의 기록인데 이제는 좀 믿음의 영역으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오늘 같은 날은 아예 안 보거든요. 숫자를. 펀더멘털이 변한 것이 있느냐라고 항상 질문을 하죠.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근데 뭔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나올 만한 펀더멘털의 숫자가 변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자꾸 변할 것 같은 그런 변수들, 뭐 밤사이에는 애플 이슈, 메타 이슈, 오픈 AI 이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그 숫자가 좀 낮아질 수 있나? 라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분을 저희가 급하게 모셨습니다. 긴급 시황 진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박지훈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네.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일단 지금의 하락의 이유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결에 지금 하락이 나타나는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너무 어려운 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키워드는 죄수의 딜레마가 있다. 네. 죄수의 분들은 계속 이제 애플도 노이즈를 일으켰고 메타도 좀 일으켰는데 연간으로 봐도 또 6월 달만 봐도 아니면 또 좀 길게 한 2분기만 보더라도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우리 한국의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그 주가 상승률만 따진다라면 일단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니즈는 어제 이번 주 시장을 통해서 확인됐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약간 전 이제 증권회사 직원이다 보니까 실무단에서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경우도 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의 지금 빅테크, 그러니까 한국의 메모리 업체들을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를 먼저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일단 전달해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사실은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는 일단 캐펙스에 대한 투자가 정부와 함께 손잡고 기업 오너들이 인사를 하면서 저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들을 전 세계에 일단 뉴스화가 됐죠. 이거를 외국인들은 불편하게 생각하더라. 항상 투자를 그렇게 막 시작하면은 이제 공급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말로 기업이 알아서 하게끔 냅둬야 되는데 약간 정부 주도 반도체라고 하는 이 천정부지 이 신의 영역에 어떻게 보면 10년 사이클이 아니라 정말 AI의 이거는 버블이 아니라 정말 롱 타임의 어떤 큰 이 빅 웨이브의 이런 물결에서 정부가 이거를 왜 타이밍을 조절하고 양을 조절하는 건가? 막 이런 약간 물음표를 제시하는 거죠. 반도체에 대한 초과 이익에 관련된 환수 이런 얘기들도 불편한 거고 또 기업들의 또 성과급 이슈들도 상당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겁니다. 오늘 3조 정도 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뭐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메타가 캐펙스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급에 대한
소위 말해서 GPU를 뭔가 임대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놀게 하지 않고 뭔가 저도 돈을 버는 뭔가 새로운 사업에 저도 좀 살짝 새치게 하면 안 되나 이런 내용들이 투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했는데 이게 사실은 마이크론만 빠졌느냐는 아니죠. 또 미국의 장비주들도 같이 네. 손잡고 다운 레벨 됐잖아요. 근데 그 반대편 영역에서는 팡 주식이 좀 올라왔고요. 네. 그다음에 가치주들이 좀 올라왔고요. 제약바이오 뭐 크게 뭐 변동성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약간 풍선 효과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게 전 에브리싱 모든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네. 사실은 이 한 장을 좀 제가 준비했는데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반도체 얘기 좀 이따 하고요. 일단 요거죠. 수출 데이터 요 한 장에 제가 빨간색 색칠한 것들은 굉장히 놀라운 숫자고 의미가 있는 숫자들인 것 같아요. 반도체 수출이 400억 달러 돌파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작년 이맘때는 이제 200억 달러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박수를 쳤던 그 작년 한 해가 이제 1년 딱 지났는데 400억 돌파했다는 점. 뭐 노이즈 없죠.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오늘 주가는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장품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야, 겁니다. 오늘 화장품 좋아요. 네, 아모레퍼스픽 그리고 달바글로벌, APR 등등의 화장품 괜찮은 흐름이고요. 네. 그리고 어제 보면은 국가별 브렉다운 해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이 굉장히 고무적인 성적표를 나타냈다. 그러면 그래요. 차이나 플레이 모멘텀이 어떤 게 있을까?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면 네. 엔터예요. 엔터. 엔터와 컨텐츠 쪽이죠. 그래서 엔터 오늘 급등합니다. 엔터 쪽도 일단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음. 자, 근데 문제는 이놈이 지금 문제예요. 자, 변압기도 좀 한 단계 좀 레벨 다운되고 있죠. 네. 오늘 어제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던 그렇죠. 변압기 네. 종목이 오늘은 빠져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 제가 이거 형광펜으로 색칠해 왔는데 7월 24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또 무거운 뉴스인데 10% 관세가 만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뭔가 관세 카드를 또 만지작 할 텐데 트럼프가 강한 트랙을 취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관세에 관련돼서 완화 트랙을 쓸 것이다. 그러면 가장 수혜는 뭐냐? 변압기다. 저는 변압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오히려 변압기는 2027년 말까지 15%를 하향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요거 실적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요. 말씀드리고 네. 싶어서 이거 하락은 제가 봤을 때 매수의 기회다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굉장히 컨센보다 다 위에서 아마 결과값이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고무적으로 지금 아주 행복한 표정 관리하고 있는 LS일렉, 그다음에 HD 현대일렉의 회사들의 지금 속마음을 제가 대충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마 2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사실 변압기 특징이 실적 시즌 때 주가가 제일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네. 실적 시즌 끝나면 굉장히 다시 주가가 좀 소원해집니다. 그래서 변압기 관련된 이 종목 매매 전략 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매매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요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되려면 전자 실적이 필요하고요. 유가와 금리 인상 전망이 후퇴가 돼야 되고요. 네. 또 중간 선거 관련된 노이즈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일단 전자 실적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톤이 좀 다운됐다. 즉 SK 하이닉스는 66조가 나와야 하고요. 삼성전자는 최소 85조가 나와야 돼요. 네.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하이닉스는 66조가 나와야 된다. 삼성전자는 85조는 최소 넘어야 된다. 90조가 나오면 서프라이즈예요. 근데 이거 제가 말하는 숫자는 충당금 빼고예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이기 네. 때문에. 근데 문제는 앞서 얘기했던 제 코멘트가 굉장히 무거운 발언이에요.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이 반도체, K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보죠. AI의 랠리는 대한민국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달려 있다라고 외신 보도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이 믿음과 신뢰 관련돼서는 전혀 노이즈가 없었는데 네. 이번 주 좀 생긴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균열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이제 미국 빅테크를 봤을 때 투자 캐펙스를 늘린다고 했을 때 그게 악재냐 호재냐 했을 때 우리는 되게 시장 반응이 좋을 때가 많았거든요. 투자를 늘린다는 거는 시장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고. 그 하이퍼스케일러 쪽에서. 근데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투자를 늘린다는 게 저는 왜 해석이 좀 분분할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미국의 장비주들이 그날 발표한 다음 날 바로 올랐거든요.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 이게 염려될 부분들이 많나라는 생각. 왜냐면 그만큼 저는 돈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앞으로 점점 공급이 늘어나면 이 가격은 조금 꺾이겠지. 근데 뭔가 피해 효과, 그다음에 QA 효과 이 순서를 기대를 했는데 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게 기업 단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요거 조절하는 게 아니라 정부 주도로 하는 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요거 타임테이블에 있어서 조금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 좀 있겠는데 불편하다. 불편한 그런 거죠.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뭐 우상향하는 거는 뭐 전혀 이 외국인들도 네. 뭐 전혀 노이즈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판단한 거죠. 네. 야, 이거 버블이야? 이거 벌써 이렇게 땡겨지는 거야? 고점 논란을 지금 해야 되는 거야? 그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수요 지속성이냐 요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학번이 이제 97학번이니까 네. 이제 1학년을 딱 되니까 이제 90 이제 8학 2000 IMF 때. IMF 때. 이제 엄청 군대 관련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아, 집이 힘드니까. 네, 차라리 진짜 군대를 가자. 와 정말 대단했어요. 신체 검사 받으러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줄 서 있고 그때 대학교 순위가 IMF 때 교대 아시죠? 교대. 안정적인 교대가 직업으로. 커트라인이 장난 아니죠. 오. 지금 보시면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관련된 학과 또 네. 한양대학교 반도체 관련 학과가 한양공대. 거의 지방 의대 수준이에요. 그걸 넘어섰다는 뭐 그런 그러니까요. 기사도 지금요? 나오더라고요. 네, 시대를 반영하는 맞아요. 네. 대학교의 아. 분위기인데 문제는 이제 수요의 지속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그때 이제 99년도에서 00년으로 넘어갈 때 뭔가 이거 뭐 들어보셨죠? Y2K. Y2K 들어보. 이게 약간 연배 있으신 분들은 Y2K. 밀레니엄. 알죠. 밀레니엄. Y2K. 2000년대 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컴퓨터 다 에러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 Y2K 보수 관련돼서 엄청나게 이것도 말씀드리면 뭐 예산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땡겨서 쓰려고 했는데 결국 컴퓨터 보수 지출이 급락하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네. 생각보다는 우리가 너무 겁을 냈구나라는 부분들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이 과잉 투자 관련돼서 인터넷 트래픽이 생각보다 설치한 것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네라는 것들.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이 간격이 맞춰지네라는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언제 나올까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네. 뭐 반도체 가격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캐펙스 투자의 진도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우상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요 지속성에 관련돼서는 고점을 논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매일매일 이 시세를 열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여러 가지 시그널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사실 시장에서 쏠림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래량 어떻습니까? 떨어지고 있나요?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어요. 거래대금이 레버리지 거래대금이 거래대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아, 이거는 사실 좋은 시그널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는 정말 코스닥 개차반이었어요. 맞아요. 야, 이 맞아요. 코스닥 어디까지 네. 빠지는 거야라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레버리지가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순간 오늘 시장 저도 아직 확인 안 해봤지만 바이오 어떻습니까 오늘 흐름들이? 바이오는 뭐 예. 일부, 그러니까 알테오젠, ABL 바이오 지금 눈에 띄는 거 딱 보여드릴게요. 네. 팩트론, 파마리서치, 그러니까 코스닥이 전체 다 파란불인데 시총상위 30위권에서 오르는 종목 보면은 다 바이오입니다. 아, 그러네요. 펩트론. 그래서
수급의 분산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저는 매매 전략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또 ETF 투자 전략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네. 박현지 일타 강사님이 지금 저기 대기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지금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아, 그래요? 4.44% 이제 우리 재무거 무서워서 계속 못 보고 있잖아요. 네, 안 봐요, 보니까 저희가 한 20분 정도 얘기하는 동안에 낙폭을 네. 꽤 많이 줄였습니다. 4.4%까지 낙폭 줄였고요. 코스닥도 3.86%까지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네. 재무님 혹시 신용으로 사셨어요? 아니요, 저는 신용 없고요. 네. 저 오늘 같은 날 저는 말했습니다. 네. 도훈 씨한테 어. 돈 있으면 더 사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제는 믿음의 영역이다 했는데 돈이 없습니다. 저는. 저는 이제 말했죠. 돈을 더 벌어라. 좋습니다. 이제 어쨌든 아까 제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네. 대한 거래 대금에 대한 하나의 작은 시그널.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미국의 어떤 ETF 상장하는 걸 보면 뭐 디스크 네. ETF 여기에도 들어가는 종목이 키옥시아나 샌디스크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ETF가 상장하고 또 SK 하이닉스도 ADR 발행을 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게 본주를 팔아서 저쪽으로 넘어가려는 네. 뭔가 시각이 이렇게 좀 좁아졌다가 내가 할 게 많네, 다양하게 또 있네, 이런 것들도 있네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냥 몰입감이 조금 분산되는 이런 흐름들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 좀 수급이 분산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요거 좀 논란이 있는 거죠. P에서 Q로 가야 되는 시점으로 도래가 되는데 네. 문제는 일단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잉여 현금 흐름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부각하는 그 여러 가지 노이즈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최근에 메타에 대한 악재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해석을 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크아웃이야? 이 약간 의심의 눈초리가 가게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공격적인 투자 행태를 좀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 때문에 좀 불편한 거죠. 그런데 옆 동네를 봤더니 정말 싼 게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좀 나름대로 투자를 간사해서 야 저렇게 PER 5배 6배 반도체 알겠는데 이 마이크론이 9배니까 단순하게 야 9배 6배짜리가 9배 쫓아가야지라는 단순 논리에서 마이크론이 빠지면 마이크론이 빠져버리면 마이크론도 싸지면 이게 그러니까 매력도가 조금 덜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PER 30배짜리가 15배 떨어진 코스닥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충분히 다른 쪽에서도 먹거리가 충분히 많겠다라는 흐름들 때문에 코스닥이 오히려 저는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코스피 매도 압력은 일단 있다. 아까 뭐 장중에 조금 뭐 회복을 한다라고 여도낸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은 이 관성의 법칙도 무시 못하거든요. 지금 약간의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흐름들 보면 마이크론이 종가 이후의 흐름들이 좀 빨간 불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1.18% 네. 하락했네요. 좀 상승 패턴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점. 그다음에 주변 일본이라든지 대만의 지금 반도체 상황도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반도체 커플 현상이 일어난 어떻게 보면 뭐 첫날이다라고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다음 날 내일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를 사야 한다면 오늘보다는 내일, 그다음에 내일보다는 이번 주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고 네. 회복 탄력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선행 확인하고 좀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부분들이고 가급적이면 저는 삼성전자 실적을 좀 보고 확인 후에 좀 대응을 하고 7일 날이죠. 네, 하고 싶고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보고 싶어요. 다만 알 수 있는 거는 마이크론만큼의 열광하는 분위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그래요? 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다른 쪽에서 좀 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데 문제는 네. 코스닥이 바닥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실적과 밸류에이션 문제인데 에코프로 BM이 유상 증자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그래도 버티는 이유는 지금 코스닥에서도 시총 상위 포트폴리오가 바뀌고 있다. 즉 에코 BM이 13조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좀 빠져서 좀 밀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덩치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런 약간 소부장과 바이오인데 소부장도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의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더라도 주 후반 또는 다음 주에 하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바이오가 좀 편한 선택지가 네.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바이오를
손이 아마 나가기가 쉽지는 않으실 쉽지 텐데 않죠. 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반도체가 없으셨던 분들이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변 사람들 돈 많이 번 거 배 아팠던 분들은 오히려 저는 조만간 적절한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저희 NH투자증권도 SK 하이닉스를 드디어 목표 주가를 앞자리를 바꿨어요. 3에서 4로. 목표 주가 SK 하이닉스가 4면은 400 400만 원. 예. 오늘 올렸어요. 그래서 올랐다. 이거에 대한 논리는 여전히 업황에 대한 논란 잠재우고 싶다. 실적으로 승부 보고 싶다라는 말씀. 부장님 오늘 사실 고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네. 전반적으로 7월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좀 평을 듣고 싶은 게 예. 6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7월은 우리가 실적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초반이 이러니까 네. 야 7월도 그럼 하반기 만약에 연말까지 좋다라고 하면 좀 쉬어가는 장인가 이렇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 코스피 박스권에 갇히는 장세가 나올 것 같고요. 7월이 코스닥 저는 일정 부분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 패턴이 전 전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코스피가 박스피에 갇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네. 삼성전자, 일봉이라든지 주봉 기술적 흐름 보시면 36, 37이라는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형성이 돼 버렸어요. 이게 하나가 뭐가 되면 저항이 돼 버렸습니다. 그 저항을 뚫으려면 결국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변 나라들의 그러니까 반도체 영역은 뭐 대만도 있을 수 있고 일본도 있을 수 있고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일단 노이즈가 좀 잠잠해져야 될 부분이 있고 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고용 보고서에 관련된 고용 이슈 관련돼서 어제 워시가 얘기했지만 이거 좀 웃긴 발언을 했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물가 얘기를 했는데 약간 조금 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지라고 무슨 말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용에 관련돼서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서프라이즈가 나올 건데 이게 참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또 이게 잘 나와버리면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에 대한 논란이 다시 또 불거지는 거 아닌가? 그때 한번 또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넘어가야 할 산맥들은 두 가지입니다. 이런 매크로에 대한 변수, 그 다음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올라서 좀 숨고르기 하는 흐름이 7월에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네. 전력에 대한 그 섹터 선택 잘해야 되고 오늘도 조선주는 뭐 하나오션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약간 상승폭이 조금 덜해서 좀 아쉬워. 장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전력에 대해서는 노이즈 전혀 없다. 오히려 섹터 선택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LS1렉 굉장히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 잘 저으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영역은 이번 주 후반 또는 다음 주 초에 저점 매수 노려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소부장은 일단 오늘 보여줬어요. 힌트. 형이 무너지면 소부장도 빠지는구나라는 부분들. 근데 이거 전반적으로 환경은 외국인들이 좀 불편해하더라. 라는 부분들이어서 이 밸류에이션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장비주 못 사요. 장비주 지금 PER이 40배, 50배짜리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너무 밸류가 비싸. 그럼 다른 거 보시면 돼요. 왜? 미국 시장도 지금 고밸류 지금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가치주가 올라오는 흐름들인데 그렇게 미국과 아마 당분간은 7월은 커플링 현상, 유사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네.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박지훈 부장님 저희가 급하게 모셔서 네. 시장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어디가 이번에는 또 단기 저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는 만약에 내가 저점 매수를 하고 싶다면 혹은 나눠서 혹은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주 실적 발표 내용 전후를 네.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지훈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